우리가 일단은 페이지 125쪽부터 그리고 156쪽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위에 거 박스에 거는 생략. 1번에 북반구 대기대순환이다. 대기대순환. 1번에 대기대순환이다. 자, 얘를 A가 무슨 풍? A가 바람의 이름이니까 지표 부근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자, 바람이니까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무역, 편서, 극동.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다. 편서풍. 얘가 서풍인 이유는 어디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 무역풍이라 쓰고 우리는 동풍이구나를 기억을 해야 된다. 동풍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다. 이랬습니까? 요거까지 기억을 하기. 자, 2번에 엘니뇨. 그러면 2번에 쌤이 이렇게 있다. 엘니뇨는 누구? 무역풍이 기권에서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어디에?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걸 엘니뇨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런데 이 엘니뇨 현상은 원래는 어떻게 해? 자, 전 세계 지도로 봤을 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쪽 영역에 어떻게? 남반구에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까지 이 부분을 관심 해역으로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남반구 중앙에서 동태평양까지 얘가 관심 해역이다. 있으면 이런 얘기겠다. 얘가 무슨 태평양? 동태평양. 중의적인 느낌으로 얼어 죽겠다. 얼동. 됐지? 그래서 동태평양은 항상 추워요.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졌다. 그래서 추운 게 좀 덜해졌다. 이렇게 될 때가 엘니뇨였다. 그러면 엘니뇨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기서 봤을 때 적도 부근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바람이 약해진 거지.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가지를 못했으니까 여기가 오히려 따뜻해졌다. 근데 말은 따뜻해졌다기보다는 덜 추워졌다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쪽 부근에 누가 상승? 수온이 상승을 한다. 좋겠어요. 아니다. 여기는 항상 찬물이 있어서 물고기가 잘 잡혔었는데 갑자기 더워지면서 물고기가 나 못 살겠어. 가버린 거야. 물고기도 덜 잡히고. 그리고 얘가 수온이 올라갔다. 그럼 기압은 오히려 낮아졌다. 저기압이 된 거지. 저기압이 되니까 난데없이 안 오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그래서 뭐가 생기거나 홍수가 생기거나 산에는 산사태가 발생을 하는 일이 빈번하더라. 이랬지? 그런데 어디까지 오면 서태평양까지 오면 상황이 달라지더라. 여기는 더워서 더울 서태평양이었는데 의외로 얘가 덜 더워진 거지. 덜 더워진 거지. 한마디로 평상시보다 서늘해진 거야. 그럼 비가 올까 안 올까? 비가 안 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가뭄이 들고 산불이 나고 이러한 현상이 생기더라. 일단 1번. 엘니뇨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었다. 그 직권의 땡. 2번에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용승. 여기 따뜻한 물이 많았지. 물을 안 주니까 용승이 약해질 거다. 이해됐습니까? 약해질 거다. 세 번째,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따뜻한 해수가 두꺼워졌다. 맞겠나? 4번, 엘니뇨가 발생하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 서태평양은 오히려 덜 더워지겠지. 그럼 강수량이 감소. 됐습니까? 예스. 큰 3번 갑니다. 3번. 자, 너희들한테 사막 또는 사막화. 이렇게 봤었을 때 사막은 어떤 지역에? 일반적으로 중위도, 아열대, 고압대. 30도 부근. 이렇게. 얘를 기억을 한 거지. 중위도다. 그럼 여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할 때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고리 이야기했지, 그지? 미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외우던 방식이니까 좀 유치하다. 여기 이렇게 부는데 여기가 고압대. 이 주위로 강수가 적다. 그래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이 값이 양인 지역이 주로 사막이 형성이 되더라. 자, 문제 보겠습니다. 주로 사막이 분포하는 지역은 일단 2번에 고기압 동그라미, 3번에 건조 동그라미, 고기압이니까 4번에 하강기류 동그라미, 5번에 증발량이 많은 동그라미. 그치? 그럼 아는 게 몇 번? 1번. 적도 해역은 저압대다. 그래서 강수가 더 많다. 사막은 아니다. 4번에 사막화의 원인. 그러면 사막 지역이 점점 확대가 되어서 사막으로 변해가더라. 얘가 사막화. 원인은 뭐냐? 1번 대규모 홍수, 대규모 가뭄이겠지. 홍수 X, 가뭄 때문이다. 2번에 가축의 방목, 그러면 풀이 없지? 그럼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올 거고, 그럼 사막화가 진행이 될 거다. 그치? 방목, 지속적인 가뭄, 삼림 벌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숲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기했다. 숲이라는 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광합성, 그리고 안테나가 있어서 태양 에너지를 당기는 애고, 얘가 당겨줘야지 온도가 올라가고 따뜻해져서 비가 올 수가 있다. 네? 그럼 정답은 몇 번? 니은디귿 리을. 됐습니까? 객관식으로 말고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5번에 미래 환경을 위해서 온난화, 온실기체를 감소시켜줘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여기 하나만. 자,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을 했어. 혹시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이 뭘까? 한 2가지 정도면 좋겠는데. 빙하가 많이 녹았다. 그치? 빙하가 많이 녹았다. 용해가 융해죠. 그쵸? 융해죠. 빙하 유계. 혹시 이런 거 해수의 열팽창. 은행에 저축하고 나면 이자에 따라서 돈이 불어날 거다. 그래서 해수의 열팽창. 원래도 양이 많으니까 이자 조금만 붙어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해수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빙하,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 2개를 기억을 하기. 여기서 문제 봤을 때 해수면이 뭐한다? 상승한다. 기상이변이 생겼다. 다양성은 감소할 것이다. 이럴 때 그 생태계가 위협적일 수 있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을 때 1번. 자, 온실기체 1번에다 좀 적어주자. 온실기체 직접 적자. 온실기체 누가 있더라? 일단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N2O, 산화이질소, 그리고 오존까지 기억을 하기. 5가지는 기억을 하자. 됐습니까? 온실기체 여기까지는 쉬웠을 거다.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그리고 산화이질소, 오존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누구는 안 돼? 질소기체와 산소기체는 온실기체 아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에어로졸. 그러니까 미세입자, 미세먼지 이렇게 해당하는 거. 공기 중에 둥둥둥 떠 있을 거다. 얘들은 오히려 기온을 감소시킬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 우리가 뭐 서울 같은 데 가면 항상 도시가 시뿌옇게 회색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 사실 햇빛이 쨍하게 내가 갔을 때 몇 번 안 돼서 그런지 그렇지가 않더라고. 왜냐? 예를 들어서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얘들이 떠 있으면서 햇빛을 가려. 그래서 흐리게 만든다는 거지.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좀 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에어로졸은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 시원하겠네요. 그건 아닐걸. 광합성을 별로 또 못하게 되니까. 딱히 좋은 건 아니다. 혹시나 온실기체냐 이렇게 물을까 봐. 이랬지? 자, 그럼 1번 옳은 건 몇 번이냐? 일단 4번에 온실기체 증가로 온실 효과가 강화. 요게 밑줄이다. 온실 효과 강화. 온실 효과가 강화되었다. 요게 밑줄인데 온실 효과 강화 밑으로 끄집어 당깁니다. 밑으로 당긴다. 온실 효과 강화가 뭐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 그 이후에 지표로 재방출.
자, 핵심은 이거다. 지표로 재방출해 주는 게 있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 빨간색이다. 적외선일까, 가시광선일까, 자외선일까? 나는 36.5도. 가시광선 안 나와. 적외선은 나와. 지구는 내보다 온도가 더 낮아. 15도밖에 안 돼. 그러면 가시광선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치. 약한 적외선인 거야. 그게 대기가 내 좀 갈게요. 가긴 어디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못 나가게 한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 에너지가 약한 이 적외선을 대기가 흡수했다가 나가긴 어디 나가노 다시 들어가. 그래서 지표로 재방출. 그래서 온난화가 강화. 온실효과.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오케이. 2번 문제. 복사평형 동그라미. 복사평형은 동그라미하고 항상 일어난다. 선생님 잠깐만 이거 해준 거 맞나? 예전에 한 번 했지? 그치? 요거만 딱 하고 할게. 자, 복사평형은 일단 언제나 일어나는 거다. 졸다가 깨도 복사평형이 돼. 그러면 복사평형 앞에다 항상 이라는 말을 좀 적어줘라. 항상 복사평형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만 말로 할게. 어디거나 지구거나 달이거나 이거 한번 생각해봐. 태양이 있었었고 태양에서부터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위를 맴 도는 게 달이더라. 그러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나 태양에서 달까지 거리는 같다라고 봐도 되겠다. 왜? 달이 요만큼 가까웠는 대신에 요만큼 멀리 있었으니까. 평균하면 똑같을 거다. 그런데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15도씨라고 치면 달은 연평균 기온이 영하 18도씨거든. 이유는 뭐냐? 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대기가 에너지 잡아서 다시 지표로 재방출 해서 따뜻하게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번에 온실효과 나타나는 것은 온실효과는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안에 들어가면 진짜 덥대. 그러나 지구만 그렇더라. 두 번째, 만일 대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낮았을 것이다. 세 번째, 지구와 달, 얘들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지구보다 달에 도달한 복사 에너지가 더 적기 때문일까? 지구와 달이 더 작아서? 그건 아닌데 뭐 때문이다? 온실 기체, 온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지. 됐지? 그래서 정답 기역과 니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열수지 평형하고는 얘기를 했다, 그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하고 4번 지구온난화 안 했지? 맞지? 지구온난화 안 했을 건데 4번에 지구온난화. 자,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어디 안면도 동그라미. 안면도가 어디냐면 서해안에 있는 섬이거든. 거기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전 세계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안면도 하고 전 세계 하고 왼쪽 그래프에서 뭘 비교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그럼 그런 얘기나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좀 별나다. 그래서 더운 거 못 참겠고 추운 거 못 참겠고 불편한 거 못 견디겠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내나는 이산화탄소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심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많다. 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해서 발전을 아직은 많이 하고 있다. 그럼 발전을 많이 해야지 필요한 거 열이건 냉기건 공급을 할 거니까. 그럼 사용을 하면서 얘를 많이 내놓고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게 클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기억해. 왼쪽에서 봤을 때 10년에서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 우리나라 이렇게 봤을 때 온난화 영향이 더 컸다. 우리나라가 온난화 영향이 더 큰 거 맞나? CO2 농도가 높으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니은 그래프에서 오른쪽 기온 편차가 플러스란 말은 무슨 말이지? 편차가 플러스란 말은 너 학교 성적 편차가 플러스다. 내 성적이 높다. 맞지? 쌤 어떻게 이야기하면 평균은 내 거 빼기 평균으로 하면 딱 맞을 거다. 됐나? 별량값 빼기 평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게 플러스란 말은 내게 더 높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봤을 때 기온이 동그라미 니은일 때
전 세계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높아졌지. 전반적으로 상승. 오, 됐나? 디귿. 지구 전체 빙하 면적. 빙하가 더워지면서 많이 녹았지. 니은이 적다. 기억이 컸다. 오, 됐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 5번. 자, 5번 문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수면은 상승하겠지. 하강의 X. 2번. 빙하에 의한 반사율은 빙하 양이 줄지. 반사 감소. 됐나? 거기 하나 적어놔래. 자, 적어준다. 뭐라고 읽을까? 오케이. 알베도. 얘는 반사율. 빙하가 반사를 참 많이 하거든. 근데 빙하양이 감소했으니까 반사율이 감소를 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구가 빙하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반사시킬 건데 이 빙하의 양이 줄어들면서 반사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더 더워지겠지. 자, 그러면 3번. 영구 동토층. 영구적으로 얼어있는 동토, 땅. 요게 면적이 감소. 맞겠나? 3번에 5. 4번. 한류성 어종은 감소지. 감소. 해안가 근처 침수대대. 주거지가 축소. 됐습니까? 증가의 X. 정답 몇 번? 3번. 6번 문제. 대기대순환이다. 대기대순환. 그럼 0, 30에서 무역풍이 부는 거 맞고 30도 저고 되겠지? 30도 지역은 고기압 지역이가 고기압이니까 하강일 거다. 그러면 정답 몇 번이 틀렸다? 2번 틀렸다. 5번 본다. 동그라미 5번. 저위도 고위도 에너지 편차를 해소 밑줄.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에너지 수송을 하지. 누가 할 거다? 대기와 해수. 그렇지. 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적어놔래. 누구와 누가 한다? 대기와 해수가 열 수송을 할 거다. 그래서 에너지 편차를 줄여줄 거다. 그러면 항상 교과서 순서대로 본다 그랬다. 누가 일을 많이 한다? 대기가 수송을 많이 해줄 거다. 해수가 조금 도와줄 거다. 됐습니까? 정답 몇 번? 2번. 그 밑에 7번 엘니뇨. 무역풍 약하다. 약화 동그라미. 두 번째 엘니뇨는 지구온난화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구온난화하고 상관이 없고. 자, 적어놔래. 7번 밑에 적어두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남반구 한마디로 남반구의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0.5도 이상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얘가 엘니뇨예요. 이랬나? 그런데 주기적이다. 주기적인데 6개월에서 7년 사이에 주기가 반복이 된다. 나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일 짧게 된 건 6개월. 길게 안 나타나니까 한 7년 이렇게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씁니다. 실제 주기가 정확하진 않다. 원인 지구온난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랬지? 그럼 정답 몇 번? 2번. 자, 3번 잠깐. 동태평양 수온이 높다. 맞겠지? 4번. 동태평양 어획량이 따뜻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 감소. 5번에 서태평양 따뜻한 물이 안 갔지. 그럼 비가 안 오겠지. 구름 감소. 오, 정답 2번. S.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가나는 엘니뇨 시기와 평년. 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8번 같은 경우는 평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전 세계 지도에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여기에 인도네시아하고 쫙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쪽은 따뜻해. 그치? 그래서 뭐 짓고 농사 짓고 살아. 여기는 사실은 따뜻한 해수를 다 주고 나니까 바닷물 경사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밑에서 찬물이 올라왔어. 찬물이 올라오는 걸 두 글자로 말한다? 용승. 깊은 심해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안 쓰던 양분까지 들고 올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 크릴새우 이런 거 많이 생길 수 있고, 물고기 찬물에 많이 살고 용존 산소량도 많고.
여러 가지 좋아서 얘들은 어업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고 농사 지을 수 있다. 여기는 용승에서 산해수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 살기 딱 좋다. 이게 평상시. 그런데 가야 됐던 게 안 가고 여기가 따뜻해진 거지. 그래서 쌤 아까 뭐라고 했다?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까지 같이 묶어서 보겠다. 그럼 갑자기 이쪽 지역이 따뜻해지니까 상승기류로 구름이 막 생겨. 원래는 여기가 구름이 막 생겨서 비가 와당탕 와야 되는데. 자, 그림 봅니다. 가. 왼쪽에 거 보니까 대기대순환. 아, 이거 따뜻한 물, 산물, 공기가 추운 데니까 하강기류, 더우니까 상승기류 생겨있는 게 가가 평년이겠다. 됐나? 그런데 나는 보니까 여기가 적도 있는데 A 있는데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 있었는 거 봐. 여기가 상승기류가 막 생겼지. 그러면 나가 무슨 시기? 엘니뇨 시기. 이해됐습니까? yes. 선제 기억. 나가 엘니뇨 돼야 되지. 가에 땡. 두 번째, 무역 풍세기는 약하면 엘니뇨지. 나가 엘니뇨이다. 나. 그 무역풍은 약한 게 나가 되겠지. 나일 때가 약하고 가일 때가 강하다. 오, 되겠나? 세 번째, A에서 용승이 언제 활발할까? 가일 때 활발해지겠지. yes. 그 정답은 누구? 니은만. 10번 볼게. 9번 볼게. 동태평양 적도 해역, 아, 엘니뇨를 아니냐 얘기하게 하는구나. 그치? 근데 첫째 줄 잘 봐야 돼. 동태평양 적도의 수온 편차지. 아, 그러면 9번 문제에 여기 나타난 게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수온이다. 높다. 여기가 엘니뇨. 그치? 평상시보다 많이 낮네. 얘가 아니냐. 이해됐습니까? yes.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나. 겨울철에 A, B 중 어느 시기의 기상이변이다. 오른쪽에 그림 딱 보니까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자, 거기 호주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다. 작년에 엘니뇨가 심하게 나타나고 겨울 되어서 엘니뇨 종식이라고 발표가 났어. 그러니까 어쨌든 엘니뇨 시기에 호주에 엄청나게 산불이 났다. 얼마나? 일주일이나. 여기가 따뜻하고 따뜻한 물을 안 주면서 여기에 비가 하나도 안 온 게 엘니뇨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너희가 보는 게 호주 지역이 건조한지 안 건조한지를 보는 게 우선이다. 그럼 이 그림은 엘니뇨가 라니냐가? 엘니뇨 되겠나? 됐지? 자, 그럼 엘니뇨 시기다. 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내가 분명히 쌤 뭐라고 했냐면 남반구의 적도 부근 여기가 포커스인 거야. 이렇게 한다. 어떤 애들? 쌤, 자, 봐요. 여기죠? 이까지 오면은 이쪽이 서태평양인데 북반구 한번 보세요. 아니다. 북반구가 포커스가 아닌 거야. 우리나라가 포커스가 아니란 거지. 남반구가 포커스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나 그림은 엘니뇨다. 그럼 언제? 얘가 비겠네. 비겠네. 가능하겠나? yes. 그렇다면 일단 기억은 엘니뇨가 수온 편차가 동태평양 따뜻하다. 비가 돼야 되지? 기억 땡. 니은에 나는 비 시기, 엘니뇨 시기, 비다. 맞고. 세 번째 비동안, 동태평양, 적도, 평균 기압이 높다 낮다? 기온이 높다, 기압은 낮다. 그치? 오, 되겠지? yes. 그럼 정답 몇 번? 4번. yes. 뒷페이지 갑니다. 엘니뇨는 아니냐는 이렇게 데이터가 상당히 많고 응용 문제가 많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 자, 넘어간다. 자, 10번에 사막화. 사막화로 봤을 때 일단 주로 고압대 동그라미. 두 번째, 사막화는 사막 주변 밑줄. 사막의 면적이 넓어진다. 사막 주변이다. 맞고. 세 번째,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 0보다 큰 지역. 잠깐만. 여기는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다. 얘가 0보다 크단 말은 강수량이 크다는 얘기지. 거짓말이지. 맨날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돼서 가지. 됐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 3번. 4번에 방목 동그라미 사막화 원인 맞지? 5번에 고비 사막의 사막화. 고비 사막 넓어지면 우리나라는 황사 피해가 커지겠지.
yes. 됐습니까? 넘어간다. 11번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산화탄소를 갖다 감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셋째 줄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밑줄,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경우 밑줄. 둘째로 A, B는 요 둘 중에 하나라. 세로축이 전지구 강수량 변화가 쌤 봤을 때 이렇다. 전지구의 강수량이 비슷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일단 따뜻하면 비가 많이 올 수는 있다. 쌤 잠깐만, 그럼 지구온난화가 되면 비가 많이 와야 되는가? 아니야. 근데 기상이변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거야. 올해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 올해 광주 하루에 400mm 오고 이랬을 때도 있었을걸? 침수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중호우가 생긴다는 거지. 나 지구온난화가 되면 일단 기억. 이산화탄소 배출 A가 많을까 B가 많을까? A가 강수가 많다는 얘기는 얘가 온난화가 되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그만큼 많았었다. 그럼 기억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A가 많다. B가 적을 것이다. 되겠나? 두 번째, 전 평균 증발량은 A가 많겠나 B가 많겠나? A가 증발을 많이 해야지 구름을 많이 생기고 강수가 많이 올 수가 있겠지. 그럼 기온이 높아야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강해질 거고 구름 형성이 많아질 거고 강수가 증가하겠지. 됐습니까? 안땡 굴뚝이 될 수가 없다. 비가 왜 많이 와? 증발이 올라가서 상승 기류로 구름이 형성돼야 되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A가 지금 비가 많이 오지? 그러면 니은에 증발 A가 많을까 B가 많을까? A가 많아야 되겠지. 이해됐나? OX, X. 자, 지금 태풍 발생. 태풍 발생 언제 많다? A, 지구온난화가 되었을 때. 태풍 발생은 많고 하지만 얘가 집중호우로 일어나서 편중될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보다 B에서 클 거다. X. 가능합니까? 정답 몇 번? 1번. 자, 12번. 아까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대기의 유모 동그라미. 왼쪽 가. 복사평형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거다. 나 복사평형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거다. 저건 아래 항상 복사평형. 항상 복사평형. 복사평형은 태양 복사, 지구 복사 그 양이 같을 거다.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똑같을 거다. 됐습니까? yes. 그럼 일단 1번. 1번. 가나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단, 지표와 대기에서 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밑줄. 그러면 지구 복사 양이 어떨까? 가나. 12번에 왼쪽에 태양에서 지구. 오른쪽에 태양에서 지구. 사이는 대기가 있고 없고. 됐나? 대기가 있고 없고. 그러면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 결국은 받아들인 것만큼 나가줘야 되지. 그치? 받아들인 것만큼 대기가 있더라도 결국 여기서 나가거나 여기서 나가거나 나가서 똑같이 나가야 돼. 둘째 줄에 복사 평형 상태이다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태양에서 들어오는 거이다. 그 노란 줄 세 개지? 노란 줄 세 개 똑같을 거다. 태양 복사가 똑같을 거니까 지구 복사도 똑같을 거대. 가능합니까? yes. 가나 우주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다? 같다. 같다. 됐어? 자, 두 번째, 가나 중 지구 지표면 온도가 더 높을 것. 어느 거? 나. 이유는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 지표로 재방출. 다시 뭐라고?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
그리고 어디로? 지표로 재방출. 혹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지? 온실 효과. 온실 효과. 온실 효과.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기체가 있긴 하다. 그치? 그래서 지구로 재방출했기 때문에 가나 어느 게 기온이 더 높게 유지? 나가 더 높게 유지. 됐습니까? 자, 13번. 13번. 자, 평균 해수면이 상승한 까닭 두 가지. 뭘까? 아까 한번 적었나? 빙하의 융해. 그리고 해수의 열팽창. 그렇지. 됐습니까? 14번. 14번. 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해수역에서 관측한 해수면 높이 변화다. 나 해수면 높이 동그라미. 해수면 높이. 쌤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너희들 보면 빨간 선 있고 파란 선 있잖아. 맞지?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는데 빨간 선은 A일 때 좀 낮아졌던 것 같아. A일 때, B일 때 빨간 선은 좀 낮아지고 B일 때 좀 높아졌고 파란 선은 A일 때 좀 높고 B일 때 좀 낮거든. 됐나? 자, 쌤 질문이다. 전 세계 지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쪽 여기 동태 서태평양 이쪽은 뭐? 동태평양 경도 이쪽이 140도 E가 W가 E 140도 E 여기가 140도 사실 140도도 안 나오고 거의 뭐 90도 100도 이럴걸. 여기 다용 밖에 가서 물 마시고 온나 100도 W 되는 거 맞나? 쌤 저번에 강조했다 그지? 얘가 W 적힌 건 뭐? 서경 E 적힌 건 어디? 동경 원인은 누구였다?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영국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왔을 때 동경 몇 도 영국에서 서쪽으로 왔기 때문에 서경 몇 도 중간에 태평양 한복판에 날짜 변경선 180도 전반적인 이해와 관찰을 다 해야 되는 거다. 그때 쌤 항상 이쪽이 한국말 서태 한국말 동태 얼어 죽을 것 같다. 동태 춥다 덥다 더울서 맞지? 근데 항상 무슨 풍이 불어? 무역풍이 불어. 지구가 자전하는 이상. 그러나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무역풍이라 적고 무슨 풍이다? 동풍이라 할까? 서풍이라 할까? 동풍이라 하겠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동해에서 서로. 맞지?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해수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해수의 높이는 항상 어디가 높다? 동태가 높을까? 서태가 높을까? 밀면. 이렇지. 그러니까 졸다하게도 내 같으면 이거 동태, 서태 그래프 주겠지만 안 가르쳐 줄 거야. 네가 찾아.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 여기가 빨간색이 기억, 파란색이 니은 이렇게 되는 거야. 빨간색, 파란색 했을 때 무조건 높은 게 어디? 서태평양이야. 평상시에 그 추홍문 이해만 한다면. 그치? 근데 그게 엘니뇨가 됐건 라니냐가 됐건 그래도 무역풍이거든. 그럼 어디가 높아야 돼? 무조건 서태평양이 높아야 돼. 데이터 안 가르쳐줘서 못 풀어요. 그건 아닌 거라. 이해됐나?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 빨간색. 얘가 어디? 동태평양, 서태평양? 서태평양. 색으로 확인. 서태평양 돼 있는지. 이해됐나? 그럼 파란색은 동태평양인 거야. 그럼 잠깐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역풍이 약해지면 그때가 엘니뇨라고 했지. 그럼 줘야 될 걸 안 준 거지. 줘야 될 걸 안 주면 동태평양은 높아지겠지. 그럼 동태평양 높아졌을 때가 언제? 엘니뇨지. 그치? 그럼 A가 엘니뇨. 충분히 이해가 됐지? 예스.
자, 그러면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자, 일단 엘니뇨 시기가 어디다? A다. A다. 자, 이때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해역과 서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한 기상재해 동그라미. 그러면 너희가 알기로 동태평양 해역에 엘니뇨가 되면 기상재해를 뭘 의미하냐?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홍수, 산사태. 그렇죠. 홍수와 산사태. 오, 저번 시간에 쌤 강조했잖아. 엘니뇨, 라, 니냐. 자, 혹시 너희들 얘 알아? 발레? 리나 있었지? 발레, 리노. 어느 게 남자? 이게 남자. 이게 뭐? 여자. 어원 찾아보면 남자아이라는 의미로 여자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야.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뭐 어원이 그렇다. 뭐 페루 지역에 겨울에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어원이 있었던 거다. 자, 그러면 다 됐나? 서태평양은 산불과 가뭄. 그렇죠? 그럼 넘어가도 되겠나? 예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요건 일단 얘들아 봤을 때 실력업에 열수지. 열수지 거는 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할게. 2번의 거는 살짝이. 2번. 혹시 100도 W 된 거 있대. 실력업은 숙제 안 했나? 29초까지 얘가. 아니, 금방 볼게. 금방 볼게. 혹시 엘니뇨는 동태평양이 따뜻해야 되지? 100도 W 되는 게 따뜻한 해수가 있어야 돼. 보통 얘를 거기다가 크게 적어놔라. 20도씨. 해수 온도는 20도씨가 중요하다. 20도씨. 1번 나중에 할 거다. 2번 20도씨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수온 20도씨다.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다. 이렇게. 그럼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다. 20도씨 수온을 가진 데다 거기가 어디가 깊어? 왼쪽 오른쪽? 왼쪽 그래프가 훨씬 더 깊지. 그러면 이게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이게 따뜻한 해수 양이지. 그러면 동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많은 가가 엘니뇨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천지 기억. 가 엘니뇨 오. 이번에 가 시기 니은에 아이고 가다 가. 가 시기에 동태평양 하강일까 상승일까? 엘니뇨 덥지. 더우면 상승 기류. 됐지? 그래서 X. 디귿. 적도 부근에 부는 동풍 계열은 가보다 나에서 세게 가가 약하게 부는 엘니뇨였지. 그치? 그럼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지. 그 다음 3번에 북반구 남반구 기온 편차. 북반구 남반구 기온 편차. 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있잖아. 요건 조금 기억을 해야 돼.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북반구하고 남반구 중에 어느 게 더 심하게 됐을까? 그림 보니까 북반구. 근데 너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대륙이라든지 산업이 발달했는 데가 북반구가 훨 많지 않나? 그치? 물론 뭐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 뭐 숲을 훼손했대. 그 잽도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절반에서 여기는 되게 이까지 가기엔 쉽지 않을 거라고. 그치? 그렇게 보면 여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높을 게 당연할 거고 지구 온난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게 당연할 거고. 됐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전반적으로 따뜻해졌지. 자, 여름이 따뜻해지고 겨울이 따뜻해졌지. 어느 게 더 심하게 따뜻해졌게? 겨울이 좀 심하게 따뜻해졌어요. 여름보다는. 그런 게 나중에 데이터로 좀 다시 문제를 한번 봐줄게. 그래서 일단 누가 온난화가 심하다?
북반구가 심하구나. 북반구가 기온 상승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구나. 여기 있는 공기 절반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었을 거다. 자, 선지 봅니다. 이 기간 동안 북반구 기온이 대체로 상승. yes, 남반구보다 많이. 두 번째,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끊고 전 지역에 걸쳐 동일하게 기온 상승했나? 동일 X. 이 기간 북극의 반사율 네모박스. 알베도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작아졌죠. 빙하가 줄었으니까. 됐지? 리얼에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 맞다. 정답은 몇 번? 1번. 됐나? 자, 4번은 이라. 밑에 보니까 넷째 줄에 대규모 농사를 위해 아라레의 물을 사용. 밑줄. 자, 이렇게 된다. 빈익빈 부익부거든. 어떻게 보면 대규모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바다에 있는 물을 갖다 쫙 끌어들여서 사용을 했어. 바다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에 쓰기 쉽지 않았을 건데. 그치? 근데 여기가 아랄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되어도 사실은 거기 호수 이렇게 돼 있나? 호수. 그러니까 호수처럼 담수화가 좀 돼 있는 그 물을 썼겠지. 농사에. 염수를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에 심하게 산불 났을 때 뭐 낙산사 다 막 불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할 때도 바닷물 뿌리지 못했어. 바닷물 딱 뿌리잖아. 그냥 다 죽을 수 있어. 앞으로 한 1000년, 2000년 식물도 풀도 안 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라도 쓸 수가 없는 물이었어. 그러면 얘들은 쓸 수 있는 물이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런데 대규모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쫙 갖고 가버린 거야. 그럼 여기 물이 있다 없다? 없지. 증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갖고 가서 쓰니까 물이 있어야지. 호수가 줄었으니까 증발도 못하겠지. 그치? 그럼 증발 안 했으니까 비는 안 오지 뭐. 증발했는 걸로 그걸 비 올 건데. 물론 그 지역에서 그대로 오는 건 아니지만. 맞지? 그렇다라면 농사로 끌어다 쓰면서 호수의 양이 줄고 증발이 줄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니까 호수 더 줄어들고 물 계속 쓰고 악순환인 거야. 악순환인 거야. 그럼 이 지역이 어떻게? 사막화가 된 거지. 사막화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방목이라든지 아니면 삼림을 벌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농사 얘들 경작 얘들이 사막화를 가속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기억해. 이 기간 동안에 아랄레의 어족 자원이 감소. 물고기 줄어들겠지. 물이 줄었는데. 두 번째, 호수 주변량, 강수량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감소했을 거다. 대체 증발 자체가 줄었으니까. 세 번째, 아랄레의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사막화가 되었다. 가능하겠나? 예스. 그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일단 뒤로 갑니다. 뒤로. 자, 쌤이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고 뒤에 일부만 얘기를 좀 할게. 몇 개만. 자, 내가 못했던 게 그 에너지 효율 부분을 못해주고 좀 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 해와라 했었는데 158조. 158조.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다음 시간에 교재가 일단 완자하고 둘 다다. 자, 일단 이 부분 158쪽의 거 정리. 할 게 뭐 있겠나 싶지만 잠깐만 볼게. 첫 번째 일단 1번.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동그라미 적어줘래.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여기 1번에 158쪽에 1번에 에너지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였다. 물론 단위는 줄을 쓰겠지. 근데 전등은 당연히 전기를 공급을 해서 빛으로 전환이 되었을 거다. 물론 모든 가전제품은 열이 발생을 할 거다. 왜? 어떤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버려진 에너지는 열에너지니까. 그치? 두 번째, 반딧불이. 쌤 뭐라고 했지? 루시페린이라고 얘기하겠나? 혹시 옆에 한번 적어봐. 루시페린. 그러니까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있어. 얘를 갖다 태우는 거. 우리 포도당 태워서 이렇게 떠들 수 있지. 그것처럼 얘가 루시페린이라는 게 산소랑 만나서 빛날 수 있게 되는 거라. 됐습니까? 그럼 화학물질이지.
화학 에너지로 빛 에너지. 이랬나? 세 번째, 전열기. 전열. 과학자들도 순서대로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전기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이랬습니까? 전열기. 자, 2번 문제에 1번. 한 형태의 에너지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기억을 해야 돼. 전환의 동그라미. 전환이란 말은 형태가 바뀌는 거지. 총량은 보존될 걸. 그래서 2번 위쪽에 어디 적어줄까? 뭐라고?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1법칙. 이게 뜻이 뭐냐? 열로 일을 하건 어째 됐건 간에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될 거다.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된다. 형태는 바뀔 수가 있다. 됐습니까? 됐어. 그럼 1번.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두 번째, 노트북 사용하면 열 에너지. 열 에너지 동그라미. 항상 열은 버려지는 최종. 저건 아래 열 에너지에다 뭐라고? 얘는 버려지는 최종 형태. 버려지는 최종 형태가 열 에너지입니다. 얘를 머릿속에 딱 박고 있어야 돼. 세 번째, 에너지가 전환될 때 일부가 항상 열 네모박스. 일부가 항상 열 네모박스. 거기다 적어라.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항상 버려지는 열 있다 그랬지? 맞지? 적어놔래. 얘가 무질서도 네 글자제 엔트로피. 같은 얘기다. 무질서도 엔트로피. 나 얘는 항상 증가한다. 항상 증가한다. 내가 마음먹고 작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책도 필기구도 풀도 뭐 어디 도망가고 없다. 그치? 항상 흩어지려고 한다. 모든 경우에. 그래서 일부러 에너지도 그렇다. 흩어져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럼 이게 0이 될 수 있다 없다? 버려지는 게 0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얘는 총량이 보존되지만 쓸모없는 게 늘어나는 거지. 전환이 될 때마다. 에너지 절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총량이 같은데? 총량은 같지만 변환할 때마다 버려진 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아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3번에 에너지가 전환될 때 항상 일부 열로 전환돼서 버려진다. O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효율을 계산을 하려고 할 거다. 큰 3번. 둘째 줄 끝에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 밑줄. 그게 무슨 법칙? 열역학 제1법칙이거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됐나? 자, 4번에 500주를 공급받았어. 얼마를? 100주를 일을 했지. 그치? 그럼 열효율 동그라미. 열효율. 효율, 영어로 efficiency에서 소문자 E. E는 뭐분해? 공급했는 것 중에 일한 거 얼마야? 그게 궁금해. 100을 갖다가 곱할 때도 있고 안 곱해도 상관이 없어. 비율처럼 쓸 거니까. 왜냐? 우리가 율자를 쓴다는 얘기는 분수꼴. 얘라는 거지. 그럼 열효율 이렇게 될 거니까 공급했는 게 500, 일한 거 100. 5분의 1, 20%. 가능한데, 자, 넘어갑니다. 2번. 5번. 에너지 효율 1번. 공급한 것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거의 비율이다. 일한 비율이다. 5. 두 번째, 별표. 공급한 에너지 양이 같을 때 끊고 효율이 낮을수록 일한 게 적다. 버려진 게 많다. 맞겠나? 5. 여기 있다. 문제로 있다. 에너지 효율은 100%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법칙?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 됐나? yes. 5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효율적 동그라미. 어떻게 할까? 1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 효율이 높은 거. 1등급 되는 거.
됐지? 자, 두 번째, 효율 등급이 5등급 말고 숫자 1. 1등급 되는 거 써야 되지? 땡. 세 번째, 조명기구로 LED 쓴다. 자, 밑에 하나 적어볼까? 우리가 이런 조명기구로, 조명기구, 변천. 땡땡.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못 살아봤다. 언제? 호롱불 켜놨을 때. 못 살아봤지, 그지? 나도 못 살아봤어. 근데 진짜 뭐 등잔 밑, 이렇게 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우리 엄마 때 얘기하면, 진짜 그 침대가 불 켜서 했었대. 끄고 자고. 모르고 해놓으면 이거, 뭐, 거름 생겨가지고 코 안에 시커매지고 이렇게 있었대. 얼마 전이야. 100년 안 됐어, 우리나라. 그래서 에디슨 백열등 만들었는데, 이 백열등은 효율이 5%예요. 무슨 얘기냐? 빛내기 위해서 100을 넣으면 5를 빛내는 데 쓴대. 그치? 좀 별로였어. 근데 이게 없었으면 안 됐으니까 지금 100년 넘었음. 그 다음에 형광등. 형광등은 한 20% 남짓. 뭐, 그 안쪽, 이렇게. 효율이 있었다. 그럼 100 넣었을 때 에너지 쓰는 거 한 20%. 얘는 자외선을 만들어서 그 자외선 안에서 가시광선이 다시 나오게 해서 빛이 나는 거야. 근데 켜는지 좀 오래 걸려. 그러니까 탁 켜고 나면 하나, 둘, 켜졌네. 요 정도로. 뭔가 좀 늦었다. 요즘 뭐 써? LED 써. LED 써. LED는 효율이 상당히 좋다. 뭐 35%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변해갔단 말이야. 효율이 좋은 거 썼다. 그럼 똑같은 밝기를 하기 위해서 LED를 쓰면 버려지는 게 적다는 거지. 내가 똑같이 빛을 얻고 싶으면 35지? 그러면 100 넣었을 때 35를 얻을 건데 얘는 100 넣으면 5밖에 못 얻잖아. 아니야, 나 밝기가 35는 돼야 돼. 그럼 어떻게? 700을 넣어야지. 맞지? 그럼 똑같은 밝기 하기 위해서 700을 쓰는 거야. 전기요금 10,000원 내니까 전기요금 70,000원 내야 된다. 이런 식이야. 어땠나? 이게 이제 계산 문제 있을 거다. 그러면 일단 6번에는 LED 쓰는 거 맞나? 자, 열병합 발전 네모 박스. 이걸로 전기 생산해야 돼요. 자, 설명할게. 열병합 발전. 열병합 발전은 어떠한 얘기냐? 화력 발전이 있어. 화력 발전소는 그닥 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집에 보일러 형태로 화학 제품을 넣어서 불 태워서 나오는 걸로 끓이면 될 거니까. 그래서 쌤 알기로도 우리 여기 뭐 20km 이내에 화력 발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 우리 지역 내에. 열병합 발전 뭐예요? 물론 화력 발전소 하는 것처럼 화석 연료를 태워. 근데 이게 나가는 게, 쌤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지열 발전소. 되게 뜨거워서 수증기 팍 해서 압력밥솥 김 새듯이 나와야지 발전이 가능하다고. 터빈 돌릴 수 있다고. 근데 그만큼 안 되면 못 쓴다 그랬지. 근데 아직은 여전히 뜨거운 물 아깝잖아. 야, 그 여전히 뜨거운 물 그거 아까운데 다르게 좀 쓰면 안 돼? 야, 지역으로 좀 줘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지역 난방. 아마 집에 보일러 없는 집이 있을 거야. 어디 열병합 발전소에서 그대로 와서 온수가 공급되는 집이 있어. 요 근처 아파트들에. 나 그게 지역 난방인 거야. 온수가 공급이 되는데 그 온수가 공급되는 걸로 난방도 하고 온수도 쓰고 이렇게 집에 보일러라고 이렇게 기계가 온수 쓰면 훅 붙어서 하는 그게 없는 집이 있을 거야. 그 아파트 자체가 지역 난방이라서 그래. 난방료 온수료를 따로 내긴 하지. 이해했나? 그게 열병합 발전. 그냥 버릴 걸 갖다가 온수나 난방으로 썼다. 그게 지금 효율이 확 높아지는 거지. 그럼 리얼에 열병합 발전보다 화력 발전으로 전기 생산하는 게 열병합 발전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버려지는 열, 발전은 불가능한 열을 우리가 온수나 난방에 쓴다. 이해됐지? 마지막에 7번. 자, 뭐라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이걸 보고 몇 등급에? 1등급에 가까운 걸 써야지 된다. 또는 혹시 뭐 이렇게 이자 붙은 거 봤어? 이게 뭐지? 대기 전력을 줄인 거야.
지금 대기 전력이 뭐예요? 대기 전력이 뭐냐면, 얘라 쌤이 지금 얘를 갖다가 삑 누른단 말이야. 그럼 아무 때나 난방, 냉방 되도록 켜는 거잖아. 그럼 쟤는 항상 내가 언제라도 신호를 보내면 받아들일 자세를 하고 있는 거지. 내 TV 항상 보면 대기 전력, 리모컨 켜면 작동하지. 그게 얘가 스탠바이 상태, 대기 전력. 그럼 누구 드라이기를 갖다가 리모컨 눌러서 켜진 않잖아. 드라이기는 쓸 때 꽂아서 쓰되 걔는 대기 전력이 없어. 근데 쟤들은 항상 스탠바이 상태인 거야. 언제라도 신호가 오면 작동해야지. 대기 전력. 그래서 이 대기 전력을 최소화했는 거에 아마 요 이자가 붙어 있을 거야. 아마 집에 가서 TV에 보면 붙어 있을 거야. 웬만하면 엄마 이런 것들 샀을 거니까. 이해됐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이랬습니까?